여러분들 학교에서 1학년 때 혹시 주몽신화 했어요? 안 했어? 그러면 혹시 그 우리 문학의 어떤 전통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 옛날 구비문학부터 해서 뭐 신화, 전설, 민담 이런 것들 막 개념들 배우고 있었어요? 프린트에서? 했을 가능성도 있어. 신화, 전설, 민담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진 이야기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거. 그래서 신화는 이런 특성, 그 다음에 전설은 이런 특성, 그 다음에 민담은 이런 특성.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구체적인 지명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는 안 했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주몽신화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뭐겠어? 신화, 신적인 이야기겠지. 맞죠?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처럼 맞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몽신화 또는 단군신화를 여러분들 학교 교과에서 많이 배우는데 주몽신화랑 단군신화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주몽신화라고 하면은 주몽이 뭐 한 사람인데? 주몽 뭐 한 사람이에요?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잖아. 맞죠? 자, 그러면 주몽신화는요, 주몽이라고 하는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뭐이기도 할까요? 건국설화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몽신화 내용 혹시 기억나요? 어렸을 때 동화책 한 번씩은 다 읽어봤을 텐데 유일하게 끄덕끄덕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자면 무슨 내용인데요? 그 활 잘 쏘는 사람이 아래서 태어났다. 그치. 그쵸? 그래서 말 타고 올라가서 지은 게 고구려. 예? 말 타고 어디 올라간대요? 산 위로 올라갔어? 아니요. 그러면 하늘 위로? 아니요. 위로. 우리나라 위로. 아, 위쪽 지방으로 그게 어떻게 위야? 북쪽이지 사람아.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서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사는 별게 없어요. 그런데 신화는요 항상 은유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신화에 나와 있는 어떤 장면, 이야기 이런 것들은 그 시대의 은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반영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요 주몽이라고 하는 한 주인공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건국설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건국설화는 대체로 여러분들 어떤 훌륭한 인물이 어떤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가 되게 보면은 일반적이거든. 그리고 그거를 알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나라가 얼마나 정당성이 있는지를 이제 보여줄 수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 나라에 애국심을 가지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주몽신화는 또 특이하게 주몽에 어떤 주인공스러운 이야기가 또 담겨 있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단군신화 한번 생각해보세요. 단군신화 어떻게 단군이 되었어? 단군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냥 곰이 마늘을 먹었어. 굴 속에서. 물론 그것도 고난을 이겨낸 거지. 맞죠?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단군이야. 그래서 그 단군이 뭘 했어요? 그냥 나라를 세웠잖아. 그게 고조선이라며. 맞죠? 자, 그럼 그냥 나라 세운 이야기야. 끝이거든. 근데 이 주몽신화는 그런 게 좀 아닙니다. 뭔가 이야기스러운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주몽신화 같은 경우에는 문학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문학성이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영웅 일대기적 구성입니다. 이 영웅 일대기적 구성은요, 고전소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고전소설의 영웅소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웅 맨날 어떻게 영웅이 됩니까? 일단 태어났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부모님한테 뭐 돼야 돼? 일단 버려줘야지. 맞죠? 그래서 날 누가 키워? 그냥 날 누군가 주워가지고 누군가가 키워. 맞죠?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듣게 됩니까? 운명 얘기를 듣게 돼요. 너는 장차 이렇게 될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맞죠? 자,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습니다. 자신의 어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갈고 닦다가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만나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보통 도움을 주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조력자라고 얘기하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실력을 갈고 닦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돌아왔을 때 뭐 하는 거야?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명예를 회복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됩니까? 제대로 된 영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영웅이 된다든지 국가적인 영웅이 되어 이
천자, 황제한테 이제 이 인정을 받으면서 사대부적으로서 이제 유교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존재가 되거나 또는 본인이 왕이 되거나 또는 하늘로 올라가서 신선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구성돼 있잖아. 맨날 똑같잖아. 맞죠? 그 구성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이 주몽신화의 영웅 일대기적 구성에서부터 온 겁니다. 알겠죠? 계승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전 소설을 만들 때 항상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영웅이라면 꼭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이 그 소설들에 박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고전 소설들에서 영웅은 맨날 똑같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런 영웅 일대기적 구조의 가장 그 어떤 시초가 되는 게 바로 이 주몽신화입니다. 주몽신화. 알겠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천재, 하늘이에요. 하느님이죠, 하느님. 하느님의 아들 해모수입니다. 이 해모수의 아들이 누구냐? 주몽이거든. 그래서 3대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3대기라고 합니다. 3대기. 알겠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천손강림이라고 합니다. 강림이 뭔데? 여기에 내려오다 강림. 맞죠? 원래 하늘에 있는 존재가 내려오는 걸 강이라고 하잖아. 강, 적강. 맞죠? 강림. 강림하는데 천손이 뭔데? 하늘의 손자지 뭐. 맞죠? 하늘의 손자가 강림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동물 양육, 동물을 키우는 이야기. 그 다음에 난생. 난생이 뭔데요? 난생. 아래에서 태어나다 이 말입니다. 아래에서 태어난 이야기. 기아, 기이한 아이, 신기한 아이의 이야기. 이 천손강림부터 기아까지 여러 가지 신화적 화소가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게 이 주몽신화의 그 구성입니다. 자, 그래서 영웅 일대기적 구성 또는 영웅 일대기 구조라고 하면요. 일단 첫 번째, 혈통이 고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회복할 명예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부모님은 항상 훌륭한 사람이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출생이 기이해야 돼요. 여러분도 혹시 우투리 압니까? 우투리 이야기? 우투리 몰라요? 알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영웅 일대기적 구성에서 기이하게 출생합니다. 뭐 알에서 태어난다던가 또는 뭐 태어났는데 3일 울지 않았다던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어릴 때 뭐 해야 됩니까? 버림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어릴 때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이제 좀 고생을 한다. 고생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기한 능력. 그러니까 아주 남들보다 뛰어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시련을 꼭 겪어야 돼. 시련을 꼭 겪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련을 누구를 통해서 극복하느냐? 조력자를 통해서 극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거야. 명예를 회복받던지 또는 훌륭한 사람이 되던지 비석이 세워진다든지 왕이 된다든지 또는 신선이 된다든지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영웅 일대기적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몽신화 한번 볼게요. 부여왕을 해부르는 산천에 제사하여 곤년, 이건 이제 지명 이름입니다. 자, 지명이야. 자, 돌 아래에서 아들 금화를 얻었답니다. 부여의 왕인 해부르가요 아들 금화를 얻었답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부여랑 고구려는 서로 다른 나라입니다. 근데 부여가 먼저 생겼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부여의 왕인 해부르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뭐가 인용이 되어 있다는 거야? 먼저 만들어진 부여의 건국 신화가 인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메시지가 담길까요, 여러분들? 부여보다 나라는 늦게 만들어졌지만 부여를 뛰어넘는 사람이 고구려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기겠지, 신화에서. 맞죠? 자, 아들 금화를 얻었답니다. 자, 그래서 부여왕은요, 정승 아란불의 꿈에 나타난 천재 하느님이죠. 하느님의 말에 따라서 도읍지를 옮겨서 나라 이름을 어떻게 했느냐? 동부여라고 지었답니다.
예전 도읍. 그러니까 원래 부여가 있다가 부여가 동쪽으로 옮겨갔단 말이야. 동부여의 도읍지를 설정했어. 그게 원래 도읍지가 비어 있잖아. 이 원래 비어 있는 도읍지에 누가 내려왔다고? 하느님의 아들 해모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야. 지금 이 천상계에 있는 존재가 내려온 거죠. 지상계로. 맞죠? 자, 그래서 아들 해모수가 내려왔고요. 해모수는요,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정사를 돌봤다라고 하는 건 뭔데? 하늘과 땅을 오고 가면서 이 땅,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돌봐줬다는 겁니다. 돌봐주고 있었는데, 하백의 딸인, 자, 잘 보세요. 해모수 어디에서 온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온 사람입니다. 왜냐면 천재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천은 하늘이잖아. 맞죠? 자, 하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는요 강을 뜻합니다. 강하자야, 강하자. 자, 하백의 세 딸이, 그래서 하백은요 그 강물의 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의 신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천재는 하늘의 신이고 누가 더 높아? 천재가 훨씬 높지. 그렇죠? 자, 하백의 세 딸인 유화, 헌화, 그 다음에 미화를 보고 뭘 하려고 했느냐? 이 해무수가 자기의 왕비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와이프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해무수가 궁전을 지어놓고 새 여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급히 문을 닫으니 맏딸인 유화는 미처 달아나지 못하여 해무수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궁전을 지어놨어. 궁전이 있으니까 이 세 명의 공주가 다 들어온 거야. 들어왔는데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니까 나머지 둘째랑 셋째 딸은 도망친 거야. 근데 유화는 도망을 못 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야? 해무수한테 잡힌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해무수한테 붙잡혔으니 결혼해야 된단 말이야. 자, 결혼해야 되는데 이 결혼의 이야기가 뭘로 연결되는 건데 지금 유화는 누구의 딸이라고 했어? 그러면 강의 신의 딸인 거야. 맞죠? 그러니까 지금 해모수와 유화가 만나서 생긴 아들은요 뭐랑 뭐가 합쳐진 거야? 강과 하늘이 합쳐진 존재인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천신과 수신의 결합이라는 거야. 지금 글자 잘 안 보이겠지만 천신과 수신의 결합이라서 뭘 말하고 싶은 건데 고귀한 혈통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몽은요, 여기서 주몽이 태어났는데 주몽은요 강의 신의 손자이자 하느님의 손자인 거야. 맞죠? 자, 해모수는 용거를 타고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하백의 나라에 이르러서 유화와의 혼인을 요청합니다. 해모수와의 변신술에 섭해한 하백은요 혼인을 허락하지만 해모수는 유화를 홀로 두고 떠난대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은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 그래서 이제 해모수가 그 장인어른을 찾아갑니다. 하백이죠. 하백을 찾아가는데 하백은 강의 신이잖아.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고 내가 더 높거든. 저 왕보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하백에게 찾아가지고 나 결혼하겠다 라고 하는데 하백이 노발대발하는 거지. 왜? 어느 안전에 지금 남의 딸을 저기 납치를 해놓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냐. 그래서 둘이 싸웁니다. 싸워서 변신술을 통해서 막 이렇게 자신의 어떤 이 술법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하백이 진단 말이야. 그래서 해무수가 이겨서 결국은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했어.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술에 타고 하늘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화한테 분노해가지고 유화의 입을 길게 잡아 당겨버립니다. 이씨 허락도 없이 남의 외간 남자랑 결혼이나 약속하고 이러면서 네가 붙잡혀서 그런 거 아니야? 막 해가지고는 빨리 너 네 남편 따라가라고. 왜냐면 어찌됐건 그때 옛날이니까 결혼을 했으면 여성은 종속적인 존재였으니까 남성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해모수는 지금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유화는 못 따라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해모수가 이 유화의 입을 길게 늘려가지고 왜? 가문을 욕되게 한 거야. 부모님의 허락도 없이 결혼을 결정했으니까. 맞죠? 자, 우발수로 추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방당한 이 유화가 금화왕에게 발견되는 거야. 자, 금화왕은 유화가 천재 아들, 그러니까 해무수의 왕비 비임을 알고 그녀를 별궁에다 두었답니다. 그러니까 금화왕이 이제 우연히
그걸 보게 된 거죠. 자, 그럼 금화왕은 지금 어느 나라의 왕이야? 부여의 왕이잖아. 맞죠? 부여의 왕자지, 정확하게 말하면. 맞죠? 자, 그래서 이 부여의 왕이 지금 이 유화를 발견하고, 강에서 유화를 발견하고 유화를 데리고 자기 궁궐로 데리고 온 겁니다. 자, 그 여자의 품 안에 햇빛이 비치더니 그로 인해서 뭐 했는데? 임신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임신을 통해서 태어난 존재는 뭘 받은 거야, 지금? 하늘의 빛을 받은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무엇을 숭배하는 민족이었다, 당시에? 하늘신을 숭배하는 민족이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야, 여기서. 자, 신작 4년 개해년 4월에 주몽을 낳았는데 울음소리가 매우 크고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기이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범한 출생인 거죠. 자, 처음 주몽을 낳을 때 여자는 왼편 겨드랑이로 크기가 닷되들이쯤 되는 무엇을 낳았느냐? 알을 낳았답니다. 그래서 왕이 괴이하게 여겨 말하되 사람이 새 알을 낳았으니 상서롭지 못하다 라고 하고 사람을 시켜서 이 알을 마목, 그러니까 마국간에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국간에 두면은 말들이 이 알을 밟아야 되는데 다 피해가는 거야. 그래서 말들이 밟지 않았고 깊은 산에 버렸으나 온갖 짐승이 전부 보호했답니다. 마찬가지로 뭔데? 이 주몽의 신성한 혈통을 좀 드러내는 겁니다. 왜? 천손이기 때문에. 하늘신의 손자이기 때문에. 자, 또한 구름이 낀 날에도 그 알 위에는 언제나 햇빛이 있었대요. 뭐랑 연결하려고? 하느님이랑 연결하려고, 하늘신이랑 연결하려고 햇빛이 항상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에 왕은 알을 어미에게 보내서 기르도록 했답니다. 마침내 알이 갈라지고 사내 아이가 나왔는데, 자, 이 아이는 태어난 지 한 달이 못 되어서 말을 시작했답니다. 굉장히 비범한 능력이지. 자, 어머니에게 말하되 파리들이 눈을 빨아 잠을 잘 수 없으니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지 한 달 된 애기야. 태어난 지 한 달 된 애기가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파리가 내 눈을 빨아가지고 지금 내가 굉장히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활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활대를 만들어 줬더니 이 활로 물레 위에 있는 파리를 쏘았는데 화살이 날려 모두 명중했다는 거야. 그래서 주몽의 뜻이 뭡니까? 활을 잘 쏘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부여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거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주몽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주몽은 나이가 들면서 재능도 함께 갖춰졌대요. 금화왕에게는 아들이 7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사냥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금화왕의 아들 7이 있고 주몽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금화왕의 그것을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그 왕이 될 사람 아이들이잖아. 맞죠? 그런데 지금 유화의 아들인 주몽도 여기에서 같이 자라고 있었다고. 왕자가 40여 명을 이끌고 겨우 사슴 1마리를 잡았는데 주몽은 활을 쏘아서 매우 많은 사슴을 잡았답니다. 그래서 뭘 받게 되느냐? 왕자의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몽을 붙잡아서 나무에 묶어놓고 사슴을 빼앗아 가버렸는데 주몽은 나무를 어떻게 해버려요? 다 뽑아버리고 돌아옵니다. 금화왕의 아들인 태자인 대소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몽은 신용, 그러니까 신에게 받은 용기가 있는 장사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이 넘치는 장사라는 거죠.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도모한다라고 하는 건 무언가에 대항하여 이제 전략을 짠다는 거거든. 모의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지금 범상치 않은 인물이니까 미리 주몽을 죽이지 않으면 후에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반드시 후환이 있을 거라는 거야. 왕은 주몽에게 뭐를 하게 했냐면요, 말을 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뜻을 시험하고자 했대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인데? 자,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해가지고 말을 뭔가 기르는데 그 모습이 좀 교활해. 그러면 뭐야? 아, 얘는 지금 역모를 꾸밀
계획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 뜻을 시험하고자 지금 말을 기르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주몽은 속에서 무엇을 품었느냐? 한을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기르는 일은 굉장히 천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천한 일을 시켰는데 주몽이 꿋꿋이 하면 뭐야? 그거는 왕의 뜻을 잘 따르는 거야. 그런데 꿋꿋하게 하지 않고 이제 이 천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속에 나쁜 마음을, 그러니까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거는 나중에 역모를 하겠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주몽이 근데 결국은 말을 기르게 하니까 속에 한을 품은 거야. 지금 나한테 말을 기르게 하다니. 어머니에게 말해야 돼. 나는 천재의 손자인데 남을 위해서 말을 기르고 있으니 사는 게 죽는 거나 못하다는 거야. 그래서 남쪽 땅으로 가서 뭘 하고자 하는데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럼 금화왕이 탐탁치 않게 생각하겠지. 그렇죠? 어머니가 계시니 감히 마음대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몽은 나라를 세울 만한 인물인데 지금 우리 모자가 어머니도 그렇고 주몽 본인도 그렇고 어디에 있어? 부여에 있잖아. 금화왕 밑에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함부로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야. 어머니가 말하되 이것은 내가 밤낮으로 고심하던 일이다. 내가 듣기로는 먼 길을 갈 사람은 모름지기 좋은 말에 의지한다고 했다. 내가 좋은 말을 고를 수 있다 라 하고 드디어 말 기르는 데로 가서 긴 말 채찍으로 마구 치니 말들이 모두 놀라서 달리는데 붉은 말 한 마리가 2길이나 되는 난간을 뛰어넘었대요. 아주 힘이 센 거죠. 자, 주몽이 그 말이 잘 달리는 말임을 알아차리고 몰래 뭐 했느냐? 혀뿌리에 바늘을 찔러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음식을 잘 먹지 못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혀뿌리에 바늘을 찔러 놔가지고 음식을 뭘 먹으려고 할 때마다 자꾸 혀에 찔리는 거야. 그러면 말이 음식을 주아야 음식을 열심히 안 먹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음식을 많이 열심히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빠지겠죠. 그러면 얘가 사실은 진짜 좋은 말이지만 사람들은 이 말이 자꾸 살이 빠지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 별로 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좋은 말을 숨겨놓은 겁니다. 지략으로.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물과 풀을 먹지 못해서 매우 야비였답니다. 자, 다음 왕이 마목, 그러니까 마국간을 돌아보다가 말들이 모두 건강한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여 야윈 말을, 이게 뭐야? 주몽이 굶겨놓은 거거든. 자, 그래서 이 말을 주몽에게 주니까 주몽은 그 말을 얻어서 바늘을 뽑고 먹을 걸 줍니다. 그러니까 왕은 주몽이 마음에 안 드니까 가장 건강하지 않은 말을 주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그 결과가 뭐야? 주몽이 혀에다가 바늘 찔러 놓은 그 말을 선물 받게 되는 거야. 본인 뜻대로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한테 이제 먹이를 주면서 뭐 하는 거야? 얘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거야. 자, 주몽은 오이, 마리, 협보, 이 사람들이 뭐냐면 전부 조력자들입니다. 도와주는 사람들. 이 세 사람과 함께 남쪽으로 가는데 개사수에 이르니 강을 건널 배는 없고 추격하는 병사들이 곧 이를까 두려웠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주몽이 나라를 세우러 가는 거야. 자기 조력자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 부여에서는 이 주몽이 집을 나갔다 그러면서 이제 주몽 잡으러 가는 거야. 병사들이. 주몽 잡아라 이러면서. 자, 그러니까 주몽은 빨리 뭐 해야 되냐면 도망가야 되거든. 근데 뭘 만난 거야 지금? 강을 만난 거야. 엄청 넓은 강을. 자,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탄식하되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천재의 손자요 하백의 외손으로 지금 난을 피해서 여기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하늘에 얘기하는 거야. 왜? 나 하느님의 손자인데. 맞죠? 자, 그리고 강의 신의 외손자잖아.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난을 피해서 여기에 왔다. 황천후토는 외로운 이 몸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주교를 보내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말을 마치고 활로 물을 치니까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서 주몽이 강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야? 자연물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고 강의 신의 손자니까 내가 지금 난을 만나서 위험에 처해 있으니 도와달라 라고 했더니 강에서 갑자기 물고기랑 자라가 이렇게 둥 떠오른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거기를 저벅저벅 위로 걸어 지나가는 거죠. 한참 뒤에 추격하는 병사들이 강에 이르렀는데 물고기와 자라가 만든 다리는 곧 사라지고 이미 다리에 올라섰던 자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대요. 그러니까 쫓아가려고 이 물고기와 자라가 만든 다리 위로 올라갔는데 거기 다 빠져 죽었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누구만 건넜어 그러면? 주몽이랑 조력자 셋만 건너간 겁니다. 맞죠? 자, 그러고 나서 주몽이 어머니와 이별할 때 차마 떠나지 못하였대요. 어머니가 말하되 너는 어미의 염려는 하지 말아야 라고 하면서 오고 5개의 곡식의 씨앗을 싸서 주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농경사회라는 걸 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5개의 씨앗을 싸서 주었는데 주몽은 생이별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보리 씨앗을 잃어버리고 말았답니다. 5개 씨앗을 받았는데 보리 씨앗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걔 심을 수가 없잖아. 보리를 심어야 먹을 텐데 말이죠. 맞죠? 자, 그래서 주몽이 큰 나무 아래서 쉬는데 갑자기 비둘기 한 쌍이 날아옵니다. 주몽이 말하되 분명히 신모 어머니께서 보리 씨앗을 보내신 것이다 하고 이에 활을 쏘아서 한 화살에 모두 잡았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화상이 쫙 이렇게 날아오는데 화살 하나를 팍 쏴가지고 비둘기 2마리를 한꺼번에 잡은 거야.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무엇을 꺼내느냐? 이 보리 씨앗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보리 씨앗을 본인이 잃어버렸잖아.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누가 다시 챙겨준 거야? 어머니가 보낸 비둘기를 통해서 다시 얻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비둘기에게 물을 뿜으니 비둘기는 다시 살아서 날아갔답니다. 굉장히 비범한 능력이죠. 자, 왕은 스스로 띠자리 위에 앉아서 임금과 신하의 위계를 대하라 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군데? 주몽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강을 건너왔거든. 이게 사실 여기 중간에 생략된 내용이 있는데 강을 건너와가지고 그 졸본 땅에 도착합니다. 그게 이제 고구려의 수도가 되죠. 졸본 땅에 도착해가지고 이 땅을 탁 밟으면서 뭐 합니까? 여기가 이제부터 우리의 도읍지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받았던 요 5개의 씨앗 있죠. 그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보리도 자라고 뭐도 자라고 쌀도 자라고 이렇게 자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왕이 스스로 그 자리 위에 딱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임금과 신하의 위계를 나눈 거야. 그럼 누가 신하가 될까요? 이 주몽의 3명의 조력자 있죠. 이 3명의 조력자가 이 주몽을 도와주는 신하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구성으로 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영웅 일대기조 구성에서 그러면 이 주몽이 겪었던 시련은 바로 뭔데? 형제들이 시샘하고 금화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결국은 조력자의 도움,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으로 건너가게 되죠. 맞죠? 그러면서 나중에 위협을 달성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협은 뭐야? 나라를 건국하는 거지. 건국설하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봐봐.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건국설화야 나라가 건국된 거에 대한 설화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 주몽이라고 하는 이 한 명의 어떤 마치 영웅 주인공 같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이 건국설화가 잘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적으로 굉장히 잘 짜여 있는 부분에서 주몽신화가 좀 문학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뒤로 넘겨서 201페이지 한번 보세요. 201페이지. 자, 요거는 당군신화입니다. 당군신화. 당군신화는요, 자, 봅시다.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있었죠. 맞죠? 자, 그래서 곰과 범이요.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신령스러운
환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빌었습니다. 환웅이 뭡니까? 환웅. 자, 이 환인이 하늘에 있는 존재죠. 하늘에 있는 존재. 맞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야? 환웅이거든. 근데 환웅은 항상 하늘에서 살면서 무엇을 궁금해했어요? 이 지상계를 궁금해했죠.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 살고 있으면서 저기 살고 있는 인간들을 너무 궁금해했단 말이야. 생물들을, 생명들을.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땅으로 내려가죠. 땅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립니다. 맞죠? 다스리고 환웅이 다스리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는 거야? 호랑이 한 마리랑 곰 한 마리가 찾아온 거야. 자, 그래서 호랑이 한 마리랑 그 다음에 곰 한 마리가 찾아와가지고 뭐가 되기를 빌었어요? 사람이 되기를 빌었단 말이야. 그래서 환웅은요, 명험 있는 쑥 한 자루와 마늘 20토를 주면서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압니까? 내가 이거 전에 얘기했나? 이거 단군 신화에서요, 여러분들 마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실제로 마늘 아닌 거 알고 있어요? 쑥이랑 마늘 먹었다고 돼 있잖아. 맞죠? 이거 마늘 아닙니다. 단군 신화 누가 썼는데? 단군 신화 쓴 사람이랑 주몽 신화 쓴 사람이 똑같아요. 뭐라고요? 김부식 아니죠. 김부식은 그거랑 좀 대치되는 역사책을 썼던 사람이고, 김부식 말고 김부식이 쓴 건 삼국 사기입니다. 사기는 약간 역사책스러운 거고. 뭐라고요? 뭐라고요? 뭐시게요? 이인이요? 이양? 이연이요. 일연이요. 이연이 아니고 일연 스님이 썼죠. 일연 스님이 쓴 책이 뭡니까? 삼국 유사죠. 유사할 때 사가 뭔데? 이야기 사담. 그러니까 삼국 유사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사사로운 이야기들이 막 뭐 사담 같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쓰여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주몽 신화랑 단군 신화는 전부 삼국 유사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것들을 일연 스님이 정리해가지고 쓴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이 단군 신화예요, 여러분들. 자, 다시 일연 스님이 썼는데 그 시대가 언젠데? 고려 초죠. 고려 초. 고려의 완전 초반. 맞죠? 자, 그래서 이 삼국시대 그 다음에 그 삼국시대 이후의 통일신라 그리고 후삼국시대까지의 내용을 뭘로 정리한 거야? 이야기로. 그러니까 동네에 떠도는 이야기로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떠도는 이야기니까 얼마나 좀 이게 신뢰성이 떨어져.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떠들던 그런 이제 전해져 내려오던 그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들을 쫙 정리해서 쓴 겁니다. 맞죠? 그럼 고려 초에 쓴 거잖아. 그러면 쑥과 마늘을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려면 고려 초기에 뭐가 있었어야 돼? 그 땅에 마늘이 있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마늘은 조선시대 때 드는 거 알고 있습니까? 마늘은 외래종입니다. 외래종. 우리나라 식물이 아니죠. 그래서 왜 쑥과 마늘이라고 하냐면요, 이거는 뭐 수업 내용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 한자로 쓸 때 우리는 지금 마늘 산자라고 쓰는 한자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쑥과 마늘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마늘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산자는 그냥 매운맛이 나는 음식을 다 산자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야. 그럼 매운맛이 나는 음식 뭐 있는데? 뭐 있을까요? 생강? 오, 뭔가 처음에 이제 고추 떠올리는 사람 많을 텐데 고추도 우리나라 식물이 아니죠. 고추도 외래종입니다. 맞죠? 생강은 어느 나라 식물인지 모르겠네. 우리나라 본토 식물이면서 동시에 쑥이 나는 시기에 같이 자라는 매운맛이 나는 식물이 하나 있어요. 달래입니다. 달래. 달래가요, 데치면 안 매운데 데치기 전에 좀 알싸해요. 알싸한 매운맛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쑥과 마늘 이렇게 해서 지금 뭐 한자로 어차피 마늘 산자 쓰였기 때문에 쑥과 마늘이든 뭐든 상관없어. 맞죠? 근데 아마 실제로는 이제 그때 당시 일연 스님이 쓸 때는 마늘에 대해서 쓴 게 아니라 달래로 쓰지 않았을까? 왜냐면 쑥이 나는 시기에 봄이잖아. 그쵸? 쑥국 먹을 때 뭐 먹어야 돼? 달래 비빔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아마 달래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국어 문학이랑은 아무 상관없고요.
하여튼 마늘 수부토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날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범은 어떻게 돼요? 도망가죠. 곰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참고 버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곰은 3, 7일 동안 잘 참고 견뎌서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몸으로 변했는데 범은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요, 여러분들 그 샤머니즘적으로 이해하면은 우리가 어떻게도 이해할 수 있어, 역사적으로. 곰을 숭배하는 민족과 범을 숭배하는 민족이 있었는데 두 민족이 서로 전쟁을 벌여서 누가 이겼다? 곰을 숭배하는 민족이 이겨서 이제 그 고조선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이 된 곰을 웅녀라고 하는데, 자, 이 웅녀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사람이 없는 거야. 왜? 이 사람이 이 지구의 최초의 인간이거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환웅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인간은 없었단 말이야. 이제 인간이 태어났어. 그리고 결혼할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래서 환웅이 뭘로 변합니까? 인간으로 변신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뭡니까? 단군왕검이죠. 자, 물어봅시다. 이거 안 한 사람 없어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요, 서술형 시험에 나왔습니다. 난 여러분들 시험지를 보지 않아도 알아요. 단군왕검의 뜻이 뭡니까? 서술형으로 썼을걸. 했잖아. 단군왕검의 뜻이 뭐야? 서영아 뭐예요? 종교적 제사장이랑 정치하는 사람. 이 단- 서로 하나. 하나로 합쳐져 있다 라고 해서 무슨 사회라고 하는데? 정일치. 제정일치 사회. 기억납니까? 맞죠? 자, 그래서 단군왕검의 뜻이 뭐야? 단군왕검은요, 종교적 제사장과 그 다음에 이 정치적인 왕이죠, 왕의 역할을 동시에 한 최초의 인물인 거야. 그래서 단군이 세운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국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많았어요. 왜냐면 여러 부족들이 각각 나눠져서 살고 있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각각의 부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동굴에서도 살고 뭐도 하고, 이때가 무슨 시기인데? 단군이 만들어졌던 시기가 무슨 시기인데? 석기, 신석기, 성동기, 철기 언제야? 언제야? 청동기. 맞죠? 자, 그래서 이 청동기 시절에 이제 이 딱 그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면서 뭐가 생기게 됩니까? 신분의 차이가 생기게 되죠. 청동의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과 들고 있지 않은 사람, 청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신분의 차이가 생긴다고. 맞죠? 자, 그래서 그 신분의 차이가 생기는 그 집단을 어떻게 하는, 이끌고 있는 존재인과 동시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일치되어 있는 그 사회가 바로 고조선 사회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제정일치 사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했을 걸, 여러분들. 고조선을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이유 하나 더. 중학교 혹시 나만 나왔니? 나도 중학생 때 이거 얘기 들었던 거 기억나는데, 나도 시험 쳤는데. 제정일치 사회라서, 자, 제정이니까 정이잖아. 정치.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치가 다스릴 치자잖아. 뭐가 필요해? 누군가를 다스려. 그럼 뭐가 필요해요? 빨리 대답하죠. 시작. 법이 필요하죠. 법. 고조선의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팔조법? 팔조법이었나 아마 그랬을걸? 맞죠. 그래서 팔조법 중에 지금 몇 개만 남아있다고? 한 3개인가 4개만 남아있잖아. 그 찢어져가지고. 기억나요? 맞죠. 자, 그래서 법을 통한 다스림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제정일치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건국 이념이 바로 뭔데? 홍익인간이었습니다. 홍익인간의 뜻이 뭐야? 홍익인간의 뜻이 뭐야? 여러분들 1학년 때 한국사 안 했어요? 이번 한국사에서는 이걸 안 했어? 했을 텐데 안 했어? 홍익인간의 뜻이 뭐예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뭔데? 이 고조선의 건국 이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좀 드러나고요. 고조선의 건국 연도가 어떻게 되는데요? 기원전 2333년이죠. 맞죠? 자, 그래서 환인, 환웅, 단군 뭐가 드러나요? 3대기 구조가 드러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요거는 뭐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주몽신화와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지. 이게 뭔데? 건국설화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천손강림, 단군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손자입니다. 왜? 환인이 있고 환인의 아들이 환웅이고 환웅의 아들이 단군이니까. 맞죠? 자, 그래서 천손강림의 모티프 역시 주몽신화와 비슷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3대기 구조나 천손강림은 다 어떤 종류의 특성일까요? 건국신화의 특성이 됩니다. 그러면 주몽이 어렸을 때부터 활로 파리를 잡을 정도로 활을 잘 쏘고 비범한 능력을 통해서 형제들의 시샘을 이겨내는 내용은 건국신화라고 봐야 돼? 영웅일대기라고 봐야 돼? 영웅일대기적 구성이라고 봐야 되겠지. 이해되죠? 근데 주몽이 해모수의 아들인가 동시에 유화의 아들인 건 뭐가 되는 거야? 건국설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공통점 차이점 여러분들 내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그 단군신화나 주몽신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거든요. 뭘 할지 모르지만 근데 대체로요 하나를 배우면 하나는 전문으로 배우고 하나는 격가지로 배우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주몽신화를 길게 배우면 단군신화를 짧게 배우고 단군신화를 길게 배우면 주몽신화를 짧게 배워요. 둘 다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뭐 하느냐? 공통점 차이점 가지고 문제 내요. 알겠죠? 알아두세요. 요거는 만약에 하면 중간고사 때 무조건 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좀 시작해보도록